청년기를 함께 보낸 그 사람들과 또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옛 이야기를 하고 또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제는 그 박기철 선배가 오셨어요. 그 형님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형님 안에 걱정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 앞만 보고 살았고, 그리고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5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고민이 이제 됩니다. 어떤 거냐면 내일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노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건데요. 깜깜해요. 되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근데 앞을 보면 깜깜한 그런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쇼핑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요? 나이가 들수록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하죠. 이제 그 이유는 내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기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알려진 브랜드는 이제 품질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증되어 있다고들 하죠. 그리고 이제 안정성이 있다고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고민을 줄이기 위해 뇌가 습관적으로 브랜드를 선호하게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쇼핑할 때 안정성 혹은 신뢰감, 품질에 대한 확신, 고민과 시간 절약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머릿속에 상상력이 폭발하는 나이의 젊은이들, 이 상상력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담당을 하죠. 이 경우에는 품질보다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모양과 성능 혹은 즐거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폼나고 뽀대나는 상품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 책이 있습니다.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이 있어요.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우리 뇌를 자기 공명 촬영 장치를 이용해서 촬영해 왔다고 합니다. 어떤 외부의 자극에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연구해서 인간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본 건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무의식들의 그 충돌을 크게 균형, 자극, 지배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배 권력에 대한 욕구, 남보다 우월하려고 하는 속성이 반영된다고 하죠. 다음에 자극은 새로운 것이나 짜릿한 것, 그 새로운 것을 원하는 속성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균형은 변화보다는 안전함, 안정함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이런 어떤 세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외부 세계의 자극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 시스템에는 그 나름대로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꾼들로서 결합, 보살핌, 유희, 사냥, 포획, 싸움질, 식욕, 구토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 방법들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좋아하는 것,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십니까?
자극과 모험, 스릴과 욕구, 규율과 통제, 환상과 향유, 향락과 욕망, 균형과 질서, 혹은 실천과 선택 등등,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방금 제가 나열한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에 꽂히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아직도 자극과 모험에 상당 부분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스릴과 욕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음에 규율과 통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규율과 통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남을 통제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어떤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다음에 환상과 향유, 그렇죠. 누구나 이제 환상과 향유에 대한 욕망이 있겠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향락과 욕망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균형과 질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제 삶에 대해서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런데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선택과 실천은 지금도 어렵죠. 그렇지만 선택과 실천을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즐기는 것이 가치 척도인 향유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모험가, 항상 근검절약하고 자기 경제적 상태에 따라 소비의 범위를 정하는 이 규율 숭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인간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요. 조화론자, 전통주의자, 향유자, 향락주의자, 모험가, 실행가, 규율 숭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세요?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향유자에 좀 가까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행가, 힘들지만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빈 박스가 하나 있어요. 빈 박스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투명 아크릴인데 그 안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그 속에 섞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사탕이라고 하죠. 내가 얻고자 하는 사탕을 얻기 위해서 손을 넣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쪽에 넣으시겠어요? 유리 파편이 가시적으로 위험하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유리 파편을 원하지, 불투명한 알 수 없는 이 불안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자를 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확실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죠. 정보의 투명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무궁무진합니다.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는 질적 양적으로 성장합니다. 세계 곳곳의 정보는 거의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그게 강원도이든 제주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섬이든 상관없이 전 국토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로 IT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없었던 할아버지 세대는 불확실성과 불안에 시달렸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그냥 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사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걱정은 할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더 많았고 나는 또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명이 걱정을 줄여야 하는데 걱정을 늘리고 있네요.
우리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했냐면 친구 할머니가 100세 가까이 사셨는데 1919년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뭐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신안 홍도가 고향인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끝나고 1년이 지나서야 전쟁이 난 줄 알았답니다. 심지어 그때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거죠. 아니,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 발언을 하면, 혹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발언을 하거나 또 친화적인 발언을 하면 국제 유가가 요동을 치고 증권 시장이 휘청거립니다. 미국의 증권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휘청거립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를 보십시오. 이런 시대가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이죠. 신자유주의는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불확실성과 불안까지도 글로벌화한 것 같아요. 인간의 소비 욕구를 부추기고 부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상품화하면서 세상을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소돔과 고모라로 만든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죠. 그런데 그 코로나19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던 신자유주의, 그리고 국제금융자본, 이 철옹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머지않아 또 이제 반격과 또 대응책을 마련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그 신자유주의는 급속도로 쇠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나라는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이 그렇죠. 또 어떤 나라는 이 보호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가 판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했던 다양한 문화에 대한 문화 상대주의가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의가 지배하는 곳은, 한국같이 민의가 지배하는 것은 긍정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의가 왜곡된 나라에서는 상당히 보호주의나 국수주의, 민족주의가 판을 칠 것 같은 걱정에 앞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죠? 우리 그 박기철 대표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차피 미래는 모르는 것이니 현재에만 충실할까요? 아니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과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하루하루를 5분 대기조처럼 준비 태세 속에서 긴장하고 살아야 할까요? 기후의 우화처럼 홍수를 걱정하면서 다리 기둥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선과 악, 주류와 비주류, 옳고 그름, 양극단으로 길들여지고 적응되어 왔습니다.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 소외감은 심해지고 알 수 없는 분노와 불안감,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요동치죠. 어떤 세상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초조감을 심어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직장에 순응하고 인정받는 것이 자기계발이고 성공의 척도라고 배워왔습니다. 새벽별을 보면서 출근하고 또 새벽별을 보면서 퇴근하는 것, 그 자기계발과 희생 속에서 사회적 성공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나와 내 아내 혹은 나의 남편, 아이들, 우리의 가족들이 행복합니까? 그것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셨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네 그래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미래가 다가와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기초 체력과 유연성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궤도를 벗어나면 불안해지게 만드는 것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얘기죠. 가난이 한이 돼서 이 간척지를 인수해서 수만 평 농토를 일군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대대로 그 이어져 내려오는 뿌리 깊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싫으셨던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휴일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자전거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걸어서, 그 다음에 자전거로 들을 나갔습니다. 스쿠터를 샀습니다. 경운기를 샀어요. 1톤 트럭을 샀습니다. 트랙터를 사고 콤바인을 샀습니다. 포크레인을 사고 8톤 트럭까지 샀습니다. 갈수록 이 차가 커졌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선배가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이 난데없이 그랜저를 사신 거예요. 우리에겐 각그랜저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부의 상징이었죠. 혹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 뭐 저축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배는 각그랜저를 사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일만 하다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 원통해서 그랜저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한 달 타보고 몸을 가누지 못하시게 돼서 6개월 만에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떠날 사람이 처자식을 생각해야지 그랜저 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배님 살림이 늘었죠. 차도 이 중량이 더 높아졌죠. 일하는 차만 늘어난 거지 내가 향유하고 내 가족이 향유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한 번도 차를 사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혹은 저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차도 사지 않고 렌트하죠. 그러면서도 해외여행, 맛집 탐방, 온갖 문화적 생활을 향유합니다. 참고 저축해서 몸도 늙고 병들고 함께 향유할 짝꿍도 떠나버린 이런 삶을 사는 선배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현재, 과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 앞만 보고 살았고 그리고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5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고민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내일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노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건데요.
깜깜해요. 되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근데 앞을 보면 깜깜한 그런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